네, 안녕하십니까. 탄소 중립 선도를 위한 서울시 종합 에너지 스테이션 우선 입지 선정에 대해서 발표할 고분회기 팀입니다. 네, 저희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 그리고 분석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결과와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탄소 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덩달아 전기차 보급률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변화로 인해서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했던 주유소의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고 주유소의 폐업도 최근 들어 많이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주유소 생존 분석의 방안으로서 종합 에너지 스테이션을 주장하는데요. 종합 에너지 스테이션이란 연료전지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급속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춘 주유소를 의미합니다. 즉 주유소 시설에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도 두는 것이죠. 저희는 이러한 것이 주유소 폐업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탄소 중립 정책을 또 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한 현재 주유소 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로 종합 에너지 스테이션으로서의 전환 가능성이 증대하였고 서울시가 2030년까지 점차적으로 더욱더 에너지 스테이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을 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재 종합 에너지 스테이션 우선 입지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더욱더 이후에 설치된 스테이션에게 이점이 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 행정동별 전력 수급 및 전기차 충전 소요를 고려해서 종합 에너지 스테이션이 필요한 장소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참고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주유소와 전기 충전소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의 분석 흐름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쳤고 전력 수급에 대한 수요가 있는 행정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최종 입지 주유소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석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저희가 참고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은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전처리에 대해서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행정동 데이터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서울시 행정동이 466개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분동되거나 병합된 행정동들이 반영되지 않는 소요가 있어 이것은 실이용 면적을 기준으로 나눠주는 과정을 통해 통합해 주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구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 데이터셋의 거주 비율과 거주 대기 생활 인구라는 데이터를 반영해 주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유소 관련된 데이터에서는 주유소 개수와 전기 사용량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네, 저희는 추가적으로 접근성이라는 파생 변수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비교적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기차의 충전 특성상 충전을 할 때 방문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다면 좀 더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충전소 및 주유소 주변에 반경 500m에 이렇게 상권을 파악할 수 있는 장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카카오 API 할당을 통해서 확보하였고 각각의 개수를 계산하고 스케일링하고 합산해 주는 과정을 통해 접근성 지표를 계산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기차 데이터인데요. 충전소 개수, 전기차 개수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률, 차 한 대당 충전소 개수라는 데이터도 반영하였고 급속 충전소 중심 반경으로 상권이 발달했다는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서 상권 발달 지표도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과 같이 만든 파생 변수들을 바탕으로 지도 시각화를 진행해 본 결과 특정 행정동에서 해당 값들이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변수에 집중해서 클러스터링과 입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먼저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주유소 생존 전략으로서 해당 에너지 스테이션을 보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없는 행정동들은 먼저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이후에 267개 행정동들을 대상으로 입지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종합 에너지 스테이션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급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이러한 변수들의 수요를 정확히 고려하기 위해서 저희는 생활 인구와 전기 사용량을 클러스터링 변수로 활용하였습니다. 네, 이를 기준으로 4가지 클러스터링 방법을 통해서 클러스터링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생활 인구가 많고 전기 사용량이 높을 때 저희의 타겟 클러스터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4가지 클러스터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하드보팅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각 클러스터링 방법별로 2번 이상 나온 행정동들을 대상으로 저희의 최종적인 타겟 클러스터로 설정하였고
다음과 같이 15개의 행정동이 저희의 최종적인 타겟으로 설정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최종 타겟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 관련 변수에서 다른 행정동들에 비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전력 수급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면 이제 급속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였는데요. 저희는 이때 급속 전기차 수를 종속 변수로 두고 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독립 변수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너무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독립 변수들은 다중공산성 확인을 통해서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베스트 सब셋 셀렉션의 과정을 통해서 Y가 급속일 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의 조합을 찾았는데요. 저희는 변수들을 최대한 줄여서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변수 개수에 가장 기민하게 반응을 하는 BIC를 선택 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렇게 4가지 변수가 뽑혔는데 이에 대한 잠재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 분석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생활 활성화, 충전 환경이라는 잠재 요인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를 정리해 보자면 저희는 클러스터링 과정을 통해서 전력 수급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였고 이후 변수 추출과 차원 축소의 과정을 통해서 급속 전기차 충전소의 이용 환경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최종적인 입지 변수로서 급속 충전기의 잠재 요인이었던 생활 활성화, 충전 환경, 그리고 상권의 발달 지표를 파악할 수 있는 상권 발달 지표, 그다음에 급속 충전기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한 행정동들을 추려내기 위해서 결핍률 변수를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4가지 변수를 사용해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는데요. 이를 위해서 PCA라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PCA의 로딩 값은 각 주성분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PCA에서 확인할 수 있는 로딩 값을 각 변수별로 가중치를 주어서 차등적으로 부여한 다음 최적의 선형 결합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민맥스 스케일링을 진행해주고 PCA 방법에서 로딩 값을 따와서 다음과 같은 최종적인 입지 지수를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판별한 입지 지수를 클러스터링 15개의 행정동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이 역삼 1동, 종로 1, 2, 3, 4가동, 방배 2동이 최종적인 행정동으로 추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행정동 추출에 그치지 않고 행정동에서 어떤 주유소에 해당 스테이션이 입지되어야 가장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각 주유소에서 가장 가까운 충전소까지의 거리를 하버사인 거리로 구해서 이를 먼저 고려해 주었고, 두 번째로는 주유소 접근성 지수도 한번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역삼 1동에서는 다음 같은 고려한 결과 서광 주유소, 그다음에 제동 주유소, 방배동 주유소가 순차적으로 선택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방배동 주유소 같은 경우는 일단 거주민들이 많고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커뮤니티 솔라의 도입을 통해서 거주민들에 대한 스테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판단할 수 있었고요. 제동 주유소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이 집결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가장 최적화된 스테이션의 입지 지역이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광주유소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스테이션이 단순한 충전 시설이 아니라 주차 시설의 역할도 대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의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먼저 정책 관련성 측면에서는 전기차 인프라 구축 확대,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 계획에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공공활용성 측면에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고 서울시 전기 자급률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해 보았을 때 전기 자급률 또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성인데요. 사실 종합 에너지 스테이션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 서울시, 주유소 사업자 등 각각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입장이 표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들이 정말 협의와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협의점을 찾아가게 된다면 보다 더 실현 가능성 있는 종합 에너지 스테이션 입지를 진행할 수 있으리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의 의의는 일단 현황에 맞는 입지를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평가 지표를 산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네, 탄소 중립을 향한 그 먼 길, 저희는 에너지 스테이션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